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표절 논란으로 인해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창틴이 방송 전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제목의 중국 기사와 윤식당을 표절한 중창틴을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서지인의 시즌2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지인의 전신 윤식당을 중국에서 표절해 만든 중창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에서는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 그 시즌으로 그대로 끝나거나 아예 방송 자체를 폐지하는 게 그 방송국의 이미지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노골적으로 표절한 중찬팅은 시즌7까지 만들어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표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쇼 평가 사이트 더우반을 살펴보면 윤식당의 평점은 9점대의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반면에 표절쇼 중창틴은 4점에서 6점대까지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중창틴이 표절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스스로가 창피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 내에서 이런 표절 작품이 뻔뻔하게 계속 시즌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중창틴 표절을 검색해보면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표절을 했다라고 말하는 언론과 표절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언론의 비율이 1대9 정도로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압도적입니다. 결국 보는 시청자들은 표절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의 언론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논리로 이 예능이 표절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해줍니다. 그 논리를 살펴보면 윤식당은 3명에서 4명의 연예인이 출연하는데 중창팅은 5명의 연예인이 출연한다. 윤식당은 나이가 많은 연예인이 중심이지만 중창팅은 젊은 연예인 중심이다란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리의 기사로 이 쇼가 표절이 아니라는 방어를 해줍니다. 결국 중국 언론에서 시청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자국의 방송이 표절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국의 언론은 중국 정부에 철저하게 통제당합니다. 결국 중국은 한한령을 내려서 한국의 컨텐츠를 막고 표절을 암암리에 방관하며 한국 컨텐츠를 흉내내며 중국 컨텐츠들의 발전을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컨텐츠들이 선진국의 컨텐츠를 표절하고 모방하며 지금의 독창적인 K 컨텐츠 문화를 만든 것을 그들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가 국내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해서 외화의 상영을 제한하고 국산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하게 만든 제도를 중국은 한국 콘텐츠 수입을 막고 비도덕적으로 모방하고 표절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정도 중국 콘텐츠가 수준에 올라왔다고 판단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한한령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콘텐츠나 일본의 콘텐츠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고 중국 시장을 잠식시킬 가장 무서운 콘텐츠를 한국 콘텐츠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콘텐츠와 미국의 콘텐츠를 막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극장에서 일본애니와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계속 상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설하고 9대1로 중찬팅은 윤식당을 표절하지 않았다 기사가 압도적이다 말했는데 지금 또 그 일에 해당하는 표절했다라고 말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 6월 후난위성TV에 신제품 판촉 컨퍼런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프로모션 컨퍼런스에서 후난위성TV 중찬팅을 비롯해 3분기 주요 TV 시리즈와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했지만 당시 그들은 5명의 연예인을 초청해 15일 동안 외국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한다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극한도전, 인생의 등 표절 흔적이 심한 예능으로 중찬팅이 윤식당을 베꼈다고 믿기 쉽습니다. 다만 예능의 표절 여부는 주제, 멤버의 캐릭터 설정, 게스트 반응, 줄거리 전개, 장면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극한도전은 무한도전 제작사인 한국 MBCTV에서 프레임별 스크린샷과 비교해 극한도전이 표절이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찬팅은 과연 소문대로 윤식당을 표절한 것일까요? 먼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윤식당은 연예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장소와 음식의 종류를 달리 운영한다는 점을 빼면 매우 유사합니다. 레스토랑 운영을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될 다양한 구체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대규모 묘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찬팅과 윤식당의 유사성은 90%에 달합니다. 줄거리가 비슷하다고 하여 중찬팅이 표절 카피됐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중찬팅은 윤식당의 연예인들이 단체를 결성해 외국섬에 레스토랑을 열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다수의 구체적인 구현 프로젝트를 포함해 표절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 면에서 중찬팅과 윤식당은 서로 다른 부분을 갖고 있어 카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윤식당에서는 스타들이 섬에서의 숙소 생활, 식당 운영 등이 방송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두 예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정성입니다. 중찬팅이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예능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 팀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윤식당은 물론이고 한국 예능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예능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방송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식당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프로그램 팀이 갑자기 해변을 철수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윤식당을 포함해 해변에 있는 모든 상점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현지 부서와 최선을 다해 윤식당 철거를 촬영이 끝날 때까지 연기해주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돼 윤식당은 철거를 하게 되고 맙니다. 철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역 부서에서는 단지 버라이어티 쇼와 연계하여 히트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상점줄 전체 철거를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예능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들도 이 장면을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프로그램 팀의 대단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즉시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새 주소로 가서 레스토랑을 재건축했습니다. 이 새 레스토랑은 이전의 상점이었지만 주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팀이 밤낮으로 변신시킨 뒤 다시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등장합니다. 최종 결과는 레스토랑이 다시 문을 열고 쇼가 계속 녹화된다는 것입니다. 윤식당은 철거 소식부터 새 식당 위치 조사, 스타들의 반응, 식당 재오픈 당시 스태프들의 준비 과정 등 걷잡을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은 끔찍하지만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현재 중창팅은 윤식당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른 디테일한 면을 베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당신은 도둑이 되어 그 사람의 물건을 다시 훔쳐서 분노를 발산하고 싶습니까? 다음은 중찬팅을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표절이 엄청 빠르네요.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베껴놨어요. 나피디님의 연예인들을 고용할 돈이 있어도 저작권료를 낼 돈은 없나요? 라고 조롱했습니다. 너무 역겹습니다. 표절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한국 원작의 분위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피디의 삼시세끼를 처음 봤는데 한 해를 보고 나니 나피디의 예능을 모두 푹 빠져봤다. 얼마 전 삼시세끼가 표절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윤식당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찬팅이 소식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정말 촬영 준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방송이 될 줄은 몰랐어요. 최근 각종 예능에서 누가 누구를 베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 예능이 표절이란 주장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연예인, 웃음이 있는 중찬팅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돌이켜보면 늘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 독창성은커녕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 예능 제작물은 항상 자금이 넉넉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저작권을 사서 리메이크하는 반면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표절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고 해외로 나갈 의지가 있고 유명인을 예능에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은 없나요? 나 PD에게 너무 미안해요. 심지어 프로그램 이름까지 직접 표절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멍들었어요. 나 PD가 예능계의 미야자키 하야오와 비슷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PD가 표절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나 PD의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서 훈한 TV가 50%만 복사해도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한국 예능과 한국 드라마에 세뇌당한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수, 많은 한국 버라이어티 쇼가 일본 버라이어티 쇼를 모방하고 심지어 유럽과 미국 쇼도 흉내내지 않았습니까? 스타들에게 줄 돈이 있다면 저작권을 사면 어떨까요? 중국의 법적 절차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저작권법 규정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 다른 것 같아서 소송은 별 소용이 없으니 직접 표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식료품을 사고 교통비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태도네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언론이 국가에 장악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도 그냥 묻히게 됩니다. 중국은 언론을 통제해서 중국의 여론을 컨트롤합니다. 결국 중국이 앞에서는 한한령을 내세워 K 컨텐츠를 맹목적으로 표절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컨텐츠를 K 컨텐츠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작진들은 그저 쉽게 제작하고 쉽게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베껴도 중국 시청자들에게 인지되는 시각은 표절, 짝퉁 작품이란 인식만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귀 끼다 똥 싼다처럼 중국이 계속 한국 콘텐츠를 모방 표절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콘텐츠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 정부가 노리는 노림수고 그때가 되면 한한령을 풀고 한국 콘텐츠와 맞짱을 뜨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표절과 모방을 비판하고 이 상황을 혐오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콘텐츠를 중국이 모방하고 표절해도 지금처럼 퀄리티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우를 해봅니다. 혹자는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자만하지만 일본이 과거 한국은 일본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자만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트렌드를 지금 선도하며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자만심은 그 조류를 늦추거나 꺾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댓글을 보다 보면 중국인들처럼 한국의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 자만하고 타국가의 문화를 무시하고 혐오하는 상황이 많이 보입니다. 그 혐오 정서와 자국 문화 우월주의가 일본을 쪼그라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타 국가를 무시하는 것보다 그들이 뒤에서 어떤 비수를 숨기고 있는지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